사람들은 눈에 보여줘야지만이 믿는 것 같아. 나의 플렉서빌리티라고 말하죠. 쉽지 않아. 누가 잘 만들까? 저는 우리 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인재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게 안 된다면 암 환자들에게 치료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될 수 있으니까 이것들을 어떻게 관리를 잘하고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서로 간에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만들어내고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매뉴얼들을 만들면 좋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그런 부분에서? 근데 지금도 왠지 매뉴얼은 있을 것 같은데. 매뉴얼이 있는데 뭐 대부분 보면은 부전되어지는, 아니면은 A4 용지에, 이걸 체계적으로 구조화시키지 못하는 거죠. 그렇죠. 이 일을 하면서 매뉴얼까지 손대기가 그러니까 일이 많아서 그런 것들이 네. 있는 거. 모든 매뉴얼이 모든 걸 담을 수는 없어. 근데 교수님이 왜 매뉴얼의 중요성에 대해서 깨닫게 됐는지. 그러면은 일찍 퇴근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또 오지 않을까.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는 무인양품은 90%가 구조라는 책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이제 좀 이야기를 할 건데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가 임상 연구를 할 때 있어 가지고 그 간호사들, 연구 간호사들이 사람들이 계속 바뀌고, 그 다음에 프로토콜이 계속 바뀌고, 이렇게 많이 바뀌는 그런 데서 일을 하다 보면 서로 간에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만들어내고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매뉴얼들을 만들면 좋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내용들을 좀 가지고서 설명을 해보려고 그러거든요. 그 매뉴얼을 보통 우리가 만든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런 거 만들어 봐야 뭐 하겠어, 아니면 또 만들다가 그냥 뭐 끝나고 말겠지, 그 과정이 또 힘들기도 하고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한번 만들어진 매뉴얼에 대해서는 매달마다 업데이트 되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지만이 이 매뉴얼이 실질적으로 살아 있어서 활용되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매뉴얼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부분들도 좀 더 생각하고 일을 진행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해요? 그런 부분에서? 근데 교수님이 어떻게 왜 매뉴얼의 중요성에 대해서 깨닫게 됐는지. 환자를 치료한다는 것이 일반 병원 내에서의 직원들 뿐만 아니라 우리 팀, 아니면 제가 같이 임상 연구를 목적으로 해서 같이 일하는 그런 연구 간호사가 있는데, 그 간호사들이 임상 연구가 많지 않을 때는 몇 명 소수의 연구 간호사였지만, 지금은 이제 제가 우리 팀 내에서의 같이 일하는 간호사가 15명까지 늘어났단 말이죠. 그런데 연구가 뭐 한 30개, 40개, 50개 이렇게 늘어나면서 이것들을 어떻게 관리를 잘하고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암 환자들에게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굉장히 잘 부여해 줄 수 있는데, 이게 안 된다면 치료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제 임상 연구에 대한 관리에 대한 부분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고. 그런데 관리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 이제 5명이던 그 연구 간호사가 15명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이게 점점 이제 방대해지기 시작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게 됐으니까. 그리고 그 15명이 누구는 나가고 누구는 들어오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들이 어떤 분들은 1년 정도 여기서 경험을 쌓고 회사로 나가고자 하는 분들도 있고, 계속 또 일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인수인계의 이 과정이 앞쪽에서의 일을 잘 마무리해 놓고 다음 간호사가 인계를 받는다면 굉장히 좋을 건데, 그게 안 되니까 앞에 업무가 뒤로 넘어옴으로써 관리가 안 됨으로써 점점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들, 그것도 있고, 이 연구 간호사가 우리 팀에 있는 병원 내에 있는 의사라든지 아니면은 간호사들끼리의 그런 소통이 아니라 스폰서라 그러죠. 그쪽 부분 또 중간에서 관리해주는 CRO 같은 그런 직원들하고 같이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는데, 그 커뮤니케이션이 똑바로 되지 않으면은 임상 연구가 똑바로 잘 되지 않는다. 사실 연구 간호사로 처음 들어오면은 배울 게 너무 많잖아요. 맞습니다. 예. 우리가 잘 갖춰져 있는 매뉴얼이 있다면 환자를 보는 방법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매뉴얼, 그 다음에 이 전산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임상 연구를 하는 절차에 대한 매뉴얼, 그리고 스폰서라든지 아니면 CRO의 그런 관계자들하고의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법에 대한 문제들, 이런 것들을 정말 잘 풀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지금도 왠지 매뉴얼은 있을 것 같은데. 매뉴얼이 있는데 대부분 보면은 부전되어지는, 아니면은 A4 용지에, 아니면은 다 메일로 날아와서 각자 다르게 관리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나중에 보면은 어떤 사람은 잘 찾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못 찾는 사람이 있고, 어떤 거는 옛날 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최신 거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것이 가장 업데이트 되는 내용인가, 그리고 어디에서 가장 잘 효율적으로 찾을 수 있는가, 이런 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이런 걸 만들지 않을까? 왜 만들지 않아요? 다들 당장에 처해 있는 일을 그냥 해결하기만 급급해서 이걸 체계적으로
구조화시키지 못하는 거죠. 그렇죠. 이 일을 하면서 매뉴얼까지 손대기가 그러니까 일이 많아서 그런 것들이 네, 있는 거고. 일도가 되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잡고 한번 해야 되는 것들이 있고, 여기서 무한양품의 이 회사는 매뉴얼을 만드는 팀을 따로 꾸려가지고 가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굉장히 좋은 부분이지만 또 소규모에서 그런 팀을 꾸리기는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의 시간을 일부를 할애하는 대신에 그만큼 뒤에 업무가 줄어들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매뉴얼을 잘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매뉴얼을 만드는 걸 이제 우리 임상 연구 간호사들의 업무에다가 녹여내는, 저희들이 우리 개발했는 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콜로즈 CR이라는 그 시스템 내에 이런 매뉴얼이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저는 한번 만들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저는 우리가 회사에서 보통 있으면 한 영역에서 막 한 15년 정도 일하는 그런 분이 있잖아요. 원체 이제 잘하고 베테랑이고 이래서, 근데 이제 막상 그분이 퇴직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직을 한다 그러면 그 일을 대체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 가지고 막막하니까 또 누군가가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을 그 일을 중복해서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 업무 부담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그죠?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는 15년 됐는 사람이나 갓 들어왔는 일주일 됐는 직원이나 일하는 걸 같이 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 그것이 매뉴얼로 가능해진다 라는 것에 저는 공감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경험적인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기억에 되살리는 거고, 사람의 행동에 따라서 각각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데, 매뉴얼을 가지고서 움직인다 그러면은 그 부분은 하나의 같은 목소리, 그리고 같은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기준점이 생긴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모든 매뉴얼이 모든 걸 담을 수는 없어. 그렇지만은 하나의 틀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맞춰 나갈 수 있으면은 될 것 같고, 그 예외 규정이 발생한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업데이트를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은 뭐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될 것인가, 이런 식으로 접근해 나가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이 중요한데 처음에 그 매뉴얼을 만드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럼 그분들은 갑자기 일이 많아질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그런 일들에 대한 부분들이 많아진다면은 업무 조정에 대한 부분들도 필요할 것이고, 어떻게 보면은 초반에는 조금 일이 많아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일이 줄어들기 때문에 사람들은 내가 무엇인가에 변화하거나 새로운 것들을 만든다 그럴 때에 그거를 일이 많아지는 것들에 대해서 걱정을 먼저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모든 것을 만들고자 할 때는 일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목적을 가지고서 처음에 어떻게 디자인하느냐에 따라서 일이 줄어들 수가 있어. 전산 시스템 만들 때에 엑셀 파일에서 데이터베이스로 넘어갈 때 많은 사람들이 저항을 했거든. 내 일이 많아질까 봐. 그런데 정작 이게 바뀌었더니만 이제는 엑셀로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왜 그럴까? 내가 바뀌기 싫고 적응하는 것들이 어렵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선입견이 먼저 가 있는데, 사실은 바꿔보면 매뉴얼이 만들어져서 거기에 일을 해보면 불필요하게 전화 통화하는 그 낭비하는 시간들, 그 다음에 엑셀 파일을 찾으려고 하는 그 시간들, 그죠? 업데이트 됐는 거를 다시 업데이트 하기 위해서 또 만드는 그 과정들이, 그게 다 시간이었거든. 근데 그거를 세이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줄일 수 있는데, 그거를 이제 조삼모사처럼 이렇게, 응? 그러네, 조삼모사네. 예, 그런 식의 이제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매뉴얼도 그냥 음. 출력해서 갖고 있으면 그 일일이 뒤져서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 당연히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반드시 저는 전산 안에 들어가야 된다. 우리가 서버에 데이터베이스화 되어졌고, 그것을 누군가가 업데이트를 언제 했는 것이 로그로 남았는 상태에서 바뀌어져 나가는 것들을 다 따라갈 수 있어야지만 되거든요. 그런 시스템 안에 같이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 병원은 그런 온콜로지 CR이라는 시스템이 서버가 있으니까 거기에 담아서 같이 매뉴얼도 업데이트 시켜 나가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여기서 또 난 재밌게 봤던 부분들이, 의사결정 시간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 오래 걸린 건 좋지 않다. 그래서 결제 받는 거는 도장 3개 안에 들어가라,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실행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인 빨리. 저는 이제 피터 드러커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피터 드러커 뭐 모를 수 있지. 경영학의 아버지라고 해가지고 학의 아버지로서 이분이 이야기했던 게, 이제 인간 사회에서 유일하게 확실한 것은 변화한다는 것이고, 스스로 변혁할 수 없는 조직은 내일의 변화에 살아남을 수 없다라고 말했다 그러거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종양학에서의 환자 치료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빠르게 변화되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변화를 할 수 없다라면은 도태되어 줄 수밖에 없는 거고 살아남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너무나 많은 볼륨의 그 내용들을 가지고서 변화를 하려면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구조 하에서 매뉴얼을 가지고서 맞춰 나가고 우리가 하려는 노력이 있고 그걸 실행하는 팀만이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이제 그런 팀으로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 그렇게 만들어 나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면 또 저희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한번 보여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했다는 것들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했는 것들이 다른 사람들이 따라 할 수 있거나 어떤 모델이 되어주거나 아니면 템플릿이 되어진다면 그런 것들이 좀 더 좋은 의미가 되지 않을까. 그 저는 여기서 읽었던 것 중에 인재는 외부에서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그 조직 안에서 만들어내는 거다. 그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사실은 훌륭한 인재는 외부에서 데려올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그 사람이 이 문화와 어떻게 화합해 나가느냐는 좀 더 다른 이야기일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저 개인적으로도 그 인재는 이 조직 내에서 키워온, 커나온 사람들이 이 조직에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요. 제 생각에는 조합이 잘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이 조직에서 커왔던 인재와 외부에서 들어왔던 인재가 일정 비율을 잘 맞추고 일의 성격에 따라서 다르겠죠.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서로 어울릴 수 있는 그 문화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결국 조직 문화가 이 사람의 성과에 대한 부분이든 일하는 만족에 대한 부분이든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문화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조직 문화는. 저는 우리 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인재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 팀은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해서 저는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것 또한 복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제가 초두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5명일 때 하고 10명일 때 하고 15명일 때 하고 이렇게 규모가 점점 커지면서 그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은 차이가 나거든요. 어떤 데 5명일 때는 정말 잘 관리할 수 있었는데 15명만 돼도 관리를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저는 그것이 리더의 그릇하고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리더는 자신의 조직이 커지는 것을 담아낼 수 있는 그런 그릇을 가져야 된다. 결국 그래서 나는 내가 그만한 그릇을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나의 그릇은 요만큼이었지만 우리의 그 팀이 커질 때 나의 그릇을 깰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중요하다. 내 그릇이 크다 적다의 지금 그 상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비록 이 상태의 그릇이 크지 않았다 하더라도 더 큰 그릇으로 커져야 될 상황이 되어졌을 때 내가 끼어질 수 있는, 그래야지 새로운 그릇을 만들 수 있는 건데 많은 사람들은 나의 그릇이 있는 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하지만 사실은 내가 내 그릇을 깨기 위한 노력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죠. 그거는 이제 나의 플렉서블리티라고 말하죠. 내가 이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아니라 지금 이 상황에서는 여기에서 최선을 다하거나 여기에 맞춰서 움직인다 하더라도 변화하는 세상에 적응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고요. 변화를 이뤄낼 수 있는 사람은 결국은 내 환경이 바뀌거나 내 스스로가 바뀌어야 될 상황에서 나를 깰 수 있고 내가 변화될 수 있다는 준비가 되거나 자세가 되어졌을 때만이 더 큰 그릇이 될 수 있는 것들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나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한양품에서 자기들은 6시에 이제 그 늦게 퇴근하는 것들, 야근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못하게 했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이제 우리 연구 간호사들이 최근에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환자가 많아지고 한 연구의 난이도가 높아지니까 낮에 일을 못해가지고 저녁에 이제 데이터를 입력하는 그런 상황들이 돼서 매 야근을 하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다 지쳐가지고 번아웃 되면서 퇴사를 결정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받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하지? 일은 원래 많은 건데 밤에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고, 간호사들이 번아웃이 안 되고 퇴사를 안 하려면은 6시 안에 그게 끝나야 되잖아. 그러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것들이 되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사람에 따라서 능력에 따라 가지고 지금 카메라 가지고 자꾸 장난치고 그렇게 저녁에 6시 이후에 야근하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줄이려면 사실 일이 줄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일이 줄여야 될 수도 있는데, 그래, 적정성에 일이 필요한 건 맞아요. 근데 제가 이제 또 유심히 살펴보면 일하는 사람의 그 업무에 대한 학습, 습득도, 교육의 상태에 따라 가지고 일을 빠르게 할 수 없는 그런 것들, 내가 잘 모르기 때문에, 교육이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찾아보고 또 확인하는 그런 과정들 속에서 시간을 굉장히 많이 보내는 거. 그러다 보니까 내가 데이터를 그때그때 입력해야 되는 걸 못해서 미뤄서 저녁에 하게 되더라고.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일을 줄이는 것에 대한 적정의 평가도 필요한 상황이었지만 이 간호사들이 일을 빠르게 잘할 수 있는 교육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려면 아는 게 많아야 되고 경험도 많이 해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위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의 매뉴얼을 만든다는 것처럼이나 나는 이제 또 교육 시스템을 하나 만들 거거든. 얼마 전에 내가 그 유튜브 그 브이로그에서 라이터너 교육법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네네. 지금 이제 그 앱 거의 다 만들어 가면서 지금 테스트 하고 있는 중인데, 근데 이제 그 교육법을 이 라이터너 앱을 통해 가지고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것까지 만들어내면은 좋지 않을까. 우리가 구조화 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종량학이라는 것은 계속 변화되어지고 있고 바쁘게 빠르게 움직여 나가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늘 담아 가지고 새로운 문제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 업무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높아지면은 더 빠르게 확신을 가지고서 일을 할 수 있고 더 빠르게 하고 그러면은 일찍 퇴근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또 오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매뉴얼, 그 다음에 뭐 교육 같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공부를 많이 해놔놓으면 내가 모르는 걸 잘 알기 때문에 모르는 걸 빨리 찾을 수 있어. 공부를 못했던 사람이나 안 하는 사람들이 뭐를 찾으려면 잘 못 찾는 거야. 어디서 찾아야 될지 모르고 찾아야 될 때가 많으니까. 근데 모르는 것이 뭔지를 아는 사람은 공부할 게 적고 찾을 때 덜 힘들어. 그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한 가지는 이제 클리어 데스크에 대한 부분인데, 데스크에 어떤 뭐 서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놓여져 있거나 어지럽혀져 있는 것들을 안 한다는 그런 의미로 만든 건데,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누군가가 나의 문서를 가지고 있어, 나의 족보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누군가의 공유를 안 한다는 거잖아. 그러면 이제 부서 간의 어떤 갈등을 유발시킬 수도 있는 것들이고, 내가 이걸 가지고 있는 거면 내만 잘 쓰겠다는 그런 사고가 있기 때문에 조직의 성장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이라서, 클리어 데스크라는 것은 모든 문서가 중앙으로 집중되어져서 서버 내에서 같이 공유되어지고 업데이트되는 것들이 로그로 남아있거나 이렇게 관리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니까, 앞에 이야기했는 거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이지만 궁극으로는 모든 지식은 공유돼야 되고 집단 지성으로 모든 것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각자 우리 간호사나 PA들이 내가 관리하는 그 파일이 있는 것들을 오픈해서 한때 모아가지고 잘 같은 템플릿 안에 만들어진다면 굳이 내가 개인으로 열심히 하는 그런 만드는 일들을 여러 명이 똑같은 일을 반복해야 될 필요도 없는 거고, 그 가운데서 절차가 달라지니까 중복된 일이나 서로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안 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클리어 데스크라는 의미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문서, 각자의 매뉴얼이 없어져야 된다. 공룡의 문서가 만들어져야 된다. 내가 제일 익숙한 것들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기본적 템플릿 안에서 그것을 하나 카피해 가지고 내가 좀 더 정리를 하는 거지, 이게 모든 것이냐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백본은 있는 상태에서 기본 틀은 있고 거기에 구체적인, 그리고 또 이거를 계속 보다 보면은 눈에 익숙할 것을 사람들이 자꾸 익숙하지 않다라는 그런 것으로 내 걸 만드는데, 그런 마인드를 버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매뉴얼에 눈이 익도록 하고, 만약에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1개월 만에 업데이트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직원이 만들어서 리더하고 팀 리더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그런 방향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럼 내가 눈에 익숙한 것들이나 내가 담아야 될 내용이 있다면 그거를 업데이트 할 수 있도록, 바꿀 수 있도록 만들면, 그러다 보면 눈에 익는데, 사람은 늘 친숙한 거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변화가 싫은 거죠. 변화를 싫어하는 거지. 그러니까 변화를 싫어한다는 것은 아까 전에 피터 드러커가 또 이야기했던 것처럼 도태되어지는 것들이고, 그러니까 당장 이러한 매뉴얼에 대한 부분들도 기본적인 것을 적응을 해야 되는데 내 거를 강조하다 보면 발전이 없어질 수가 있는 것들. 그래서 각자 자기 매뉴얼 가지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좋지 않겠다. 그걸 어떻게 하면 깰 수 있느냐라는 것이, 무한 양품이 그걸 했기 때문에 망해가는 회사가 성공적으로 이렇게 전 세계적인 기업이 되는 거니까, 각자가 익숙하다는 것들을 깰 수 있을 만큼의 그런 회사의 리더십뿐만 아니라 그 직원들이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변화를 이뤄내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저자가 했던 내용을 보면, 역경은 오히려 길을 개척하게 해줍니다. 개혁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지만 초조해하지 말고 머무르지 말고 자만하지 말고 계속 추진해 나간다면
언젠가 자신이 믿는 결과의 길과 이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한마디 해야죠. 뭐 좋은 말일 수도 있고 뭐 그냥 흘러갈 수 있는 말일 수도 있는데 생각은 되게 많이 하게 됐어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이렇게 됐어요. 교양이 쌓이는 거라니까요. 그러게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우리가 변화해야 된다 그랬잖아. 변화하지 않으면 도태되는 거고 죽게 되는 거니까. 그렇다면 이런 내용을 보고 나서 뭐 내 유튜브를 볼 건 아닌 것 같은데 볼 거를 그러면은 어떻게 변화할 거야 지금 본인은? 조금씩 해봐야죠 이제. 그러니까 뭐를 뭐 매뉴얼 다시 정리를 시작을 한다고. 그 매뉴얼을 내가 정리한다고 하지 말고 우리 팀 내에서의 매뉴얼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 근데 내가 못한다면 잘하는 사람한테 일을 좀 더하게 하고 내가 그 사람 일을 조금 덜어주면 되는 거야. 그래. 쉽지 않아. 누가 잘 만들까? 사람들은 눈에 보여줘야지만이 믿는 것 같아. 그 전까지 말로 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를 더 많이 하게 되거든. 그런데 그 생각 근데 실제로 되는 걸 보여줬어요. 내가 지금 우리 병원에서 했던 게 뭐야? 항암제 처방 시스템이든 그다음에 뭐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온콜로지 CR을 만들든 뭔가를 다 눈으로 보여주고 난 다음에 그제서야 다 쓰고 있는 거잖아. 지금도 마찬가지야. 이 시스템을 개발하고 나면 사람들이 아 이런 게 있었네, 이런 것도 되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다 쓰게 될 거거든. 그러면 다른 것에 또 응용하는 거예요. 우리 캡 처방 만들었더니 뭐 만들었어요? 당뇨병 처방에 대한 부분을 만들고 항생제 처방에 대한 시스템 만들었거든. 근데 그냥 항생제부터 만들어 그러면 못 만드는 거야. 뭔가가 템플릿이 있고 실제 눈으로 보여줬을 때 그걸 응용할 수 있는 것들은 사람들이 더 잘할 수 있으니까 내가 하는 거는 눈에 보여지는 것들로 실현시켜서 적용시켜 나가도록 만든다. 그러면 이제 뒤에 따라오면 되는 거예요. 최근에 나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교육을 교수님 전화 왔어요. 저는